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승미소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은 변동이 없었고, 사실 저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양원을 다 이겨서 지금까지와 같은 강력한 대북 협상, 비핵화 진행, 그 다음에 기존의 정책이 변동이 없이 추진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씩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이좋게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을 간주를 했지만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예측보다는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이 예측하는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곧바로 골드만삭스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어떤 변화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골드만삭스의 중간선거 이후 예측에 대한 리포트를 번역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의 제목이요, What Gridlock means for the US economy입니다. Gridlock이죠. 발음. 근데 저 발음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요. 순수 토종,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Gridlock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정체죠. 교통 정체나 오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 정치적인 교착 상태도 이 단어를 가끔 쓰거든요. 제가 옛날에 30여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타임지를 공부했을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드락, 교착 상태. 아무튼 오늘 골드만삭스는 하나씩을 나누어 가진 이 정치 지형을 그리드락이라는 단어로 상징을 했습니다. 교착 상태라는 얘기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니까 꼭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아무튼 What Gridlock means for the US economy라는 제목으로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라는 칼럼니스트가 분석한 거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첫째, 컨센서스 아웃컴,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도로 나왔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약간 있었죠. 이 얘기죠. Republican gain in the Senate is larger than expectation. 즉 상원 선거에서 기존의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의석을 약 4석 정도 공화당이 뺏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서도 몇 군데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했던 곳에서 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즉 상원 의원에서 기존의 민주당 의석을 뺏어온 것 정도를 공화당의 성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하원과 상원을 나누어서 과반을 점유한 것은 이미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다. 그래서 A consensus outcome이라는 그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No major changes on taxes.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점유한 민주당. 그런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기업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되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골드만삭스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however A proposal making substantial revision to the
2017 Tax Reform Legislation, 즉 2017년의 감세안을 되돌릴 법안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attain the 60 votes needed in the Senate, 그러니까 상원에서 60석 이상의 찬성 의원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원에서는 과반 이상을 훌쩍 넘어선 의석수가 공화당이 점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2017 텍스컷을 완전히 뒤엎자 이건 아니고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올린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no major changes, 그러니까 텍스 과거로 되돌릴 가능성이 no change입니다. 변화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한마디 더 더하면요, 아무리 나쁜 정책이라도 이게 거꾸로 들리는 게 정치적인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요, 사람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뇌의 기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정책도 한번 시행하게 되면 이걸 없애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텍스컷을 반겼는데 이걸 민주당이 되돌리려고 한다? 제가 볼 땐 이 시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폭락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자살할 각오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거의 추진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100% 그 이상 골드만삭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동의 여부가 중요하진 않지만요. 자, 세 번째입니다. Spending is likely to be extended around current labels죠. 발음이가 쉽지 않네요. 즉, spending은 재정 지출을 말합니다. 미국의 재정 지출 2018년도 올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1조 달러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정 지출이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임의로 자기가 그 재정 지출을 GDP 대비 0.3% 정도 2019년에 줄이겠다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6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그건 그거고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Democratic House Leaders,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누가 되겠지 모르겠지만 되겠는데 이 현재 수준에서 가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스펜딩 캡, 그러니까 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에 이미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2020년까지 그 재정 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9년도의 재정 적자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민주당이 의회를 특히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적자 부분,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 문제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An infrastructure deal seems unlikely.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감세 이후에 2019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Have both supported infrastructure program. 즉 트럼프와 공화당이 각각 둘 다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지지하기는 하겠지만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more importantly, 아주 중요한 건 이런 얘기입니다. Democrats might not
be motivated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White House prior to the 2020 president election.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20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2020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민주당이 합의해 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민주당도 정치인이고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는 그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주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 요청을 한다고라도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대선까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정치적인 뭐라고 하죠? 정치적인 명분, 이 부분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정치인이고 같은 사람이고 색깔만 다를 뿐이죠. 아무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는 일단 대선 전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자, 또 하나. Healthcare will be a major issu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althcare가 listed as a top issue for more voters. 그러니까 이번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2%를 유권자의 이번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42%가 헬스케어를 탑 이슈로 뽑았답니다. 근데 이 헬스케어가 뭐냐면 이 골드만삭스 부연을 또 이렇게 했네요. Democratic Majority House. 그러니까 하원의 그 다수당이 된 그 민주당이 Drug Pricing Legislation. 그러니까 의약 가격 제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가격이 너무 뛰는 것을 그 강제적으로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무튼 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헬스케어 부분 법안도 상원에서 반대를 위해서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관심이 있죠. 저도 방송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점유했던 트레이드 팔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무역 정책. Trade policy should not be directly affected. 그러니까 결국 무역 정책이 직접적으로 바뀌거나 영향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정책,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그 골드만삭스의 부연 설명 또 몇 가지 보겠습니다. We do not expect the midterm election outcome to change the administration's direction on China, US-China trade policy. 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영어 단어는 읽지 않고 제가 그냥 바로바로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를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동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대한다고 하고요. 차라리 where we think additional tariffs in 2019 are more likely than not.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올해보다 2019년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 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관세,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아직 남아있는 부분 268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그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를 2019년에 2680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실행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상승미소 제가 예측했던 것도 계속될 것이다. 즉 11월 30일에 그 두 분이 만나든 말든 미국은 계속한다. 왜? 중국 위협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제가 지난번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경제 예측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슈로 꺼냈던 게 이 fiscal deadlines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부분입니다. 이게 become riskier,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the debt limit, 이게 뭐냐, 부채 한도거든요. 부채 한도는 3월 1일 날, 즉 2019년 3월 1일까지 reinstated, 그러니까 새로 정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we expect Congress will need to raise it by August. 그러니까 의회는 결국은 이걸 일단 임시 방편적으로 8월 달까지, 8월 말까지 뒤로 미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2011년과 2013년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가장 아주 이렇게 좀 격렬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던 해가 2011년과 2013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both occurred in a divided Congress, 그러니까 양원, 상원과 하원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처럼 이렇게 반반씩 갈려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즉 그때 2011년, 2013년도에 상당히 격렬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상원과 하원이 양당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부채 한도, 즉 내년입니다. 내년 부채 한도 협상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8월까지 5개월 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미수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자체, 이 부채 한도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 가을에요. 부채 한도 폐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진하지 못했냐면 공화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 당시 이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자기 정치를 하려고 상원이나 그 하원 그 지지 유세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사람들이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경선에서 많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일부 당선됨으로써 공화당에서 일부 입지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년 전 가을에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도 있으니 의외로 이 부채 한도 자체가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부채 한도가 폐지한다고 하면 GDP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거나 이런 세부정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내년 3월 1일까지 맞춰야 되는 이 부채 한도를 8월까지 일단 봉합 형태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했고요. 저는 아예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o Major Signal Regarding 2020입니다. 즉 한마디로 2020년 대선 때까지는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달리 크게 변화될 게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비록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무척 어려워졌답니다. 디모크래트 민주당이 상원을 the Senate 상원이거든요. 상원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골드만삭스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7가지, 8가지 골드만삭스 예측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주요 이슈만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것을 뽑아와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심지어 2019년에 대중국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기 부양책으로 2017년에 대규모 감세한 이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미국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던 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이 인프라 투자는 결국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20년 대선에 트럼프를 밀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는 2020년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날 것 같죠. 세 번째, 골드만삭스는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3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결국 양당의 격렬한 그 협상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예상을 할 때 아예 2019년 8월 말까지 2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앞에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양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드락이긴 한데 공화당이 이번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4석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즉 이런 걸로 이 4석 가져온 의석수와 당선된 주지사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결국 트럼프의 내심 위상을 높일 가능성도 높고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가 좀 더 재선에 더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로 도대체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한밤중에 리포트를 구해서 여러분께 번역했습니다. 발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음도 안 좋은데 이 어려운 영어를 번역해 주려는 노력을 높이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아침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